자, 오늘은 첫 시간에는 그 해설 강의 지금 프린트 다 갖고 오셨죠? 받으셨죠? 해설 강의 프린트 기계설비 해설 강의 프린트 그 있죠? 예. 그 프린트를 갖고 기계설비 해설 강의를 하고 그 유튜브에 요 이제 해설 강의를 올려주는데 이 해설 강의 부분이 지금 이번에 이제 139회 건축기계설비사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그 제가 여기서 강의한 지가 그래도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이렇게 유형이 나온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유형으로 나온 거는 처음 봤어요. 이번 시험 보셨나요? 안 보셨고 시험 보다 말았고 그죠? 아 공조죠 공조. 공조. 건축 시험 보셨죠 이번에? 예, 이번 시험 되게 특이하죠. 왜 특이했냐면 이번 시험은 정말 제가 이번 시험의 기술사 명칭을 제가 굳이 보자면 이렇게 생겼어요. 시험 명칭이 건축 기계설비 법규기술사. 법규기술사. 예, 굳이 제가 제목을 달자면 이렇게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노골적으로 제가 봤는데 이게 법규로 딱 찍혀서 나오는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법규라는 이름이 아니고 공조나 위생이나 이런 쪽으로 문제가 나왔지만 공조 위생에 관련된 지침이나 기준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대부분. 그래서 전체가 우리가 31문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법으로 쫙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위생공조지만 법을 그 안에 있는 지침이나 KDS나 이런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게 다, 법까지 다 합쳐서 한 20문제 돼요. 31문제 중에서.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번 시험에 딱 들어가는 엄청 당황을 했을 거예요. 당황을 하고, 했을 겁니다. 상당히 이건 너무 편중되지 않았나. 우리 이제 보면, 기초역학이 한 문제가 나왔는데, 네, 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 기초역학 한 문제도 그 기초역학에 딱 기초역학이 나온 게 아니고, 그걸 또 꽈서 나왔고, 건축환경 한 문제 나왔고, 건축환경 한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설비 일반이라고 붙여져 있지만, 이거 전부 다 법규예요. 기계설비 일반으로 명명이 돼 있지만, 전부 다 법규다. 5문제 나왔어요. 기계설비 일반으로 명명이 돼 있지만, 다 법규 문제야. 그 안에. 자, 공기조화. 공기조화가 8문제가 나왔는데, 8문제 중에서 대부분이 지침을 알아야 되는 문제였어. 그 다음에 난방설비는 안 나왔어요. 난방은 안 나왔어요. 난방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위생 및 배관. 위생 및 배관이, 얼마 나왔냐면 5문제 나왔어요. 이것도 역시 지침 알아야 되는 문제가 2-3문제야. 이 안에서도. 그 다음에 냉동은 안 나왔습니다. 냉동은 안 나왔고, 그리고 제어 나왔어요. 제어는 한 문제가 나왔어. TEB 나왔고, 신재생 안 나왔어. 신재생 안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법규, 그냥 순수법규가 몇 문제 나왔냐면, 순수법규가 10문제가 나왔어. 순수법규가. 31문제 중에 순수법규가 10문제 나왔어. 순수법규가. 예, 제가 이제 여기서 강의하면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진짜. 예, 순수법규 10문제 나왔어. 이게 뭐야, 이게? 변호사 뽑나?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건축 일반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그래서 이게 문제를 보면 엄청 멋있어요, 문제가. 어떤 문제 멋있는데, 전부 다 애쉬레. 응? 애쉬레가 많이 등장해, 이번엔. 애쉬레가. 그러니까 상당히 고급스럽게 낸 거야, 문제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문제 내신 분이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제 의견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는 뭐 항상 숨을 수는 없잖아요. 정말 잘 내시고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 공부 엄청 많이 하신 분이 낸 거야. 박사가 낸 거야, 제가 봤을 때는. 박사급이. 응? 박사급이 대학원을 제가 봤을 때 최소한 10년 이상 다니신 분이 착착착 쌓아 올려갖고 그거를 냈는데 이번에 출제를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하신 분이야. 출제를 기존에 많이 안 하시던 분이야. 근데 그분이 오셔갖고 출제를 한 거야. 박사 막 10년 이상 공부하신 분이. 아마 지금 현재 교수일 거야, 아마. 그럴 가능성이 커. 그분이 내서 딱 했는데 이 시험의 취지와 이거를 너무 높게 본 거지, 우리 수험생들을. 우리 수험생들 애쉬레를 그걸 다 어떻게 알아? 애쉬레 9.9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애쉬레 맨날 봐요? 애쉬레 봐? 이렇게? 안 보잖아. 애쉬레 봐? 안 보잖아. 애쉬레는 그냥 애쉬레잖아. 그죠? 애쉬레는 애쉬레야.
애실에. 그래서 애실에 몇을 뭐 해갖고 거기서 뭐가 변경된 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어떻게, 그거는 뭐냐면, 변별력이라고 하는 거는 공부한 사람들이 시험을 잘 보게 하는 게 변별력이야. 근데 이거는 다 똑같아. 공부를 해도 못 보고, 공부를 안 해도 못 봐. 그런 상황을 만드는 시험이었어, 이번 시험이.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요번에 제가 이거를, 해설 강의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너무 힘들더라고, 이게. 뭐 해설 강의 자료 짜는데, 자료가 40몇 편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원래 보통 다음 주에 개강을 하는데 바로 개강했어, 시험 끝나고. 바로 개강하다 보니까 제가 월요일날, 물론 이제 토요일날 제가 문제는 받았죠. 토요일날 문제를 이제 입수해갖고 이제 막 하는데, 그것도 불법인가? 아니, 그냥 제가 받을 수 있잖아. 시험 본 거 사이죠. 네. 해갖고 하는데, 며칠 동안 하는데 정말 어젯밤에 마감을 했어요. 12시.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어. 그래가지고 내 와이프는 부부의 날인지도 모르고 제가, 부부의 날에 저녁에 밥이나 먹자 했는데 밥 못 먹고 12시까지 일하고, 그죠? 개욕 먹고, 그죠? 밥 못 먹고 개욕 먹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여튼간 힘들더라고. 자, 그러면 1교시부터 잠깐 제가 특별히 이건 제가 설명할 것도 없다. 법규이기 때문에 설명할 게 없어. 1교시 1번 문제 보면은, 자, 1교시 용어 해설은 13문제 중에서 9문제가 법 지침 기준에 나왔어요. 13문제 중에 9문제가. 이건 놀라운 일이야. 놀랄 일이야. 건설공사 사업관리 1번 문제,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 수행 지침을 규정한 공사 착수 단계 설계 검토 등 검토 업무에 대해 설명해봐라. 이게 제 51조거든. 그 지침에. 그 내용을 쓰는 거야. 어떻게 써, 우리가? 근데 심지어 이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 수행 지침이 뒤에 서술에 또 나와, 문제가. 또 나와. 또 나와. 자, 넘어가. 이거 됐고.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의 문제야. 유지관리 기준 알아야 푸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기존에, 한 번 나왔던 문제야. 기존에 나왔던 문제 한 번. 기출됐던 문제야. 그래서 요거는 아마 잡아서 풀었을 거고. 넘어가서, 3번 문제. 이거는 사실상 시공사에서 공무 실무를 하지 않는 이상 이걸 쓰긴 어려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그죠? 거기서 이제 하도급 계약, 통보서에 뭐가 기재돼야 되고,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는 경우 확보할 서류 이게 돼 있잖아요. 일단은 너무 풀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이걸 다 잡았을 거야. 현장에 현자만 알아도 이건 어느 정도 쓸 수는 있거든. 자, 법규 문제. 이것도 법규 문제. 자, 4번. 넘어가요. 갑자기 이제 법규 문제에서 이제 이게 법규 문제 아닌 것 같잖아. 클린룸 설비의 설계에 대한 다음 사항 설명해라. 자, 실압의 설정 방법과 제어 방법. 그 다음에 외기도 입량 및 송풍 예산 추 방법. 이거 어디 있는 건지 알아요? KDS. 설계 기준에 있는 그 항목이야, 이게. 항목. 그 설계 기준 내용을 갖고 써야 돼. 그죠? 그 실압 설정 방법하고 제어 방법 쭉 나오죠. 네. 여러분들 그 유인물 갖고 한번 보세요.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이렇게 문제 나왔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설정과 제어 방법, 외기도 입량 송풍 예산 추 방법 넣으면 한 50점 정도 나올 거예요. 50점 정도. 이 문제는 그렇게 힘들어. 또 그 다음 문제. 문제 5번은 정말 안드로메다지. 애쉬가 등장하기 시작했어. 공조설비 운영 효율화를 위한 애쉬의 기준 극한 기온의 설계 외기 조건에 대해 설명하시고. 어떻게 하나 우리가 이거를.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그 TAC 위험률이에요. 이게 TAC 위험률이란 말이야. 이게 극한 기온에 대해서 그거를 잘라내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게 TAC 위험률을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 문제가. 근데 이 TAC 위험률을 얘기하는데 그걸 알아야 TAC 위험률이라는 걸 인지를 해야 푸는 거죠. 근데 그 인지를 하더라도 이 TAC 위험률에 대한 외기 조건 기준의 애실에 대한 외기 조건 기준을 우리가 몰라. 아무도 몰라. 국내 법규의 1%, 2.5%는 알죠. 근데 애실에 어떻게 적혀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여가 미국이야?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설계를 하겠지. 또는 초고층 외국 설계에서 이렇게 하겠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설계나 그 다음에 시공할 때 일반적으로 애실의 기준은 안 된단 말이야. 우리 TAC 그 위험률을 낸단 말이야. 우리 법규, 건축, 근데 이거는 어떻게 풀었니? 너무 비판만 하면 되지, 그죠? 몰라. 여튼간 이거 너무 열이 받았어요. 제가 해설 풀면서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여튼간 이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냉방 설계 조건은 0.4%, 1.0%, 2.0% 자르고 설계한다. 그 다음에 난방 같은 경우는 99.6%, 99%인데 요게 1%하고 0.4%가 되는 거죠. 1%, 0.4% 잘라서 계산한다. 요 내용이야. 그죠? 네. 자, 넘어가서 다시 또 문제 6번. 또 기계설비 기술 기준이야. 기계설비 기술 기준에 의한 덕트 기기류 중 외기도입과 배기류의 설치 방법. 또 기계설비 기술 기준 별표 몇이야 이게? 별표 9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야. 야. 근데 요거는 못 풀어요. 못 풀어. 이거 힘들어. 그죠? 자, 넘어가면 그다음 문제 7번은 또 뭐야?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야. 와. 환경관리비 정의, 그 다음에 환경보전비 정의와 그 다음에 계산기준, 폐기물 처리비와 정의와 계산기준. 요거는 기출에 한번 됐었어요. 비슷하게. 그래서 아마 잡았을 거야. 네. 그죠? 네. 그리고 또 넘어가면 또 뭐야 이번엔?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BIM 적용 지침이야 이번엔 또. 아유, 그죠? 또 지침이야. 적용 대상이 뭐냐, 수행 역할이 뭐냐, 전 단계 비행 관리, 수행 단계 비행 단계 이거죠. 근데 이거는 약간 노가리로 풀 수는 있어. 노가리로 지침이지만. 또 넘어가고 9번. 이번엔 또 뭐야? 건축물 예정 설계 기준이야. 그죠? 여기에서 규모별 용도별 일차원 소유량 기준을 얘기해봐라. 그죠?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거 답만 쓰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해. 자, 이제 문제 10번. 갑자기 여기서 다운그레이드 문제가 확 나옵니다. 그죠? 오수정화조 관련하여 다음 용어에 대해 설명하시오. SS, 서스펜드 솔리드, 그 다음 스컴, 활성온이. 이건 이제 교과서에 있으니까 풀었을 거야. 이건 아마 전 수험생이 다 풀었을 거야. 이 문제는. 에? 자, 넘어가서 11번. 엑서지와 에너지 관련 내용. 그죠? 요거 풀 수 있는 문제지. 요거 풀었을 거예요. 그죠? 엑서지와 에너지. 그죠? 에너지는 양적 개념이고 엑서지는 질적 개념이다. 그 내용이죠. 에너지는 양적, 엑서지는 질적 개념. 그죠? 네, 됐고. 자, 넘어가서 문제 12번. 요거 다 풀었을 거야. 그죠? 네, 하젠윌리엄과 그 다음에 달시죠, 달시, 바이스바, 달시 식서 진행하는 거. 근데 각식의 적용 관계를 기술하시오. 이러니까 또 못 풀죠. 그냥 아무말 써도 돼. 공식 썼냐 안 썼냐 하고 채점 끝나 이거는. 그죠? 자, 문제 13번. 자, 요거 문제 풀면은 앞에서 한두 문제 못 푼 거 만회 가능합니다.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잖아. 이 문제. 이 문제 다 풀 수 있나? 이 문제는 다 풀었어야 되는데? 풀었네? 시험 보셨네? 네. 푸셨죠, 이거? 이거 풀어야 돼, 이거. 이거 풀면 만점 나와, 이거는. 잘하면. 그러면 앞에 거 한 두세 문제 커버지는 거야. 1교시 제가 이거 보고 놀랬더니 이거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죠, 우리가. 이거는. 왜냐면 내가 설명할 게 없어, 다 벗겨갖고. 지금. 이거라도 설명해야겠어. 자, 전열교환기잖아요. 전열교환기고, 이쪽에서 이렇게 나가잖아. 그죠? 여기가 실내야. 그 다음에 여기가 실외야. 외자 있어. 실외야. 실외고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지. 그지? 예. 그러면 여기가 지금 남반이 어떻게 되죠? 2, 1, 2, 3, 4. 1, 2, 3, 4. 이렇게 돼 있죠. 그 밑에 엔탈피 기준을 보니까 엔탈피가 1번이, 그 온도만 보죠? 온도가 1번 27도. 그 다음 2번이 25도. 3번이 30도죠. 그죠? 엔탈피도 볼게요. 1번이 60, 엔탈피 60. 그 다음에 2번이 엔탈피가 50. 이거 여름인가 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이 엔탈피가 80이야.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네. 공조하시는 분 잘 들어야 돼. 이 공조 이제 또 나온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여름이에요, 겨울이에요? 밖에서 들어오는 게 80이니까. 여름이죠, 여름. 그죠? 자, 그럼 열표 형식을 써야 되겠죠? 그죠? 지금 뭐 구하래? 요거 구하래지? 4번. 4번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의 비율을 보니까 여기가 우리가 G2로 했나요? G1. 여기가 G1. 여기가 G2. 근데 G2가 G1의 2배래지? 거기 보면.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반이다. 그죠? 들어오는 게 나가는 어떻게 있어? 뭐라고 써 있어? 글자가.
배기와 실내 공급 공기량의 비는 1대2다. 즉 배기가 1이고 실내 공급이 2라는 얘기죠.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2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G2는 2 곱하기 G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열평 형식을 보면 얘가 뺏긴 열량. 그죠? 얘가 지금 얻은 열량이죠. 그다음 얘가 뺏긴 열량이지. 이렇게 보면 걔네들이 동일하다는 거잖아. 그러면 G1 곱하기 엔탈피 1 마이너 엔탈피 2 그죠? 는 G2 곱하기 엔탈피 얘가 더 크겠죠? 엔탈피 3 마이너 엔탈피 4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나요? 그죠? 자, 그러면 G2는 뭐였어? EG1이잖아. EG1. 그러면 여기다 EG1 오케이 됐네. 그죠? 그러면 얘 없어지잖아. 없어지고 H1이 60, 그 다음에 H2가 50, 그리고 H3가 80. 자, H4가 몰라. 그죠? 방정식 쳐갖고 풀면은 H4 나올 거 아니야. 그죠? H4 나오면 얼마지 이거? 75? 75 맞죠? 75. 그죠? 75 나왔어. 자, 그 다음에 뭐 구하래? 효율 구하래. 효율은 가장 큰 차이에서 들어올 때 변화량 이거잖아. 맞나요? 그죠? 가장 큰 차이 들어올 때 변화량. 가장 큰 차이가 어디와 어디가 날까? 가장 더운 곳이 여기죠. 가장 시원한 곳이 여기지. 예. 그럼 가장 큰 차이는 H3- H2다. 분해. 자, 우리가 들어올 때의 에너지를 뺏기고 있는 거지. 그럼 H3- H4가 되겠지. 맞나요? 그죠? 전열교환기 우리가 전열교환의 효율은 여기잖아. 여기 얼만큼 잘 세팅되냐잖아. H3- H4. 오케이? 그죠? 자, 그러면 얘를 보면 3가 어디였어? 3가 얼마야? 8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50. 그 다음에 3가 얼마? 80. 그 다음에 4가 75. 75. 됐단 말이야. 그럼 얼마예요? 아니, 못 풀지. 암산은 안 되지. 그죠? 0.166. 66 이거잖아. 그죠? 16.67%. 그렇게 나오죠? 네. 자, 혹시 본인이 쓴 답하고 다르더라도 저기 실망하지 말고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네. 기억이 나나요? 쓴 답이? 기억이 안 나면 그거는 저랑 다른 거예요. 네. 네. 여튼간, 제가 틀릴 수 있어요. 제가. 근데 메커니즘상 맞는 것 같죠? 네. 자, 여튼간 됐고. 자, 1교시. 자, 이렇게 됐고. 자, 2교시 서술 들어갑니다. 자, 2교시 서술 들어가면은, 바닥공조 시스템에 대한 다음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고 이제 문제가 왔는데, 바닥공조 시스템의 종류, 여기까지는 우리가 풀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온도성 층화 형성의 주요 조건과 그 영향. 여기까지도 풀 수 있다. 여기 뭐예요? 온도성 층화가 지금 이게 난방 기간에 가능한 거야? 냉방 기간에 가능한 거야? 바닥 공조 관점에서 보면. 차가운 게 밑에 있으니까. 냉방 기간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죠? 차가운 게 밑에서 치출되니까. 그죠? 네. 뜨거운 게 위로 가고. 그래서, 이걸 기류를 딱 멈춰주면은, 바닥 공조를 딱 하다가 멈추면은 차가운 거 밑에, 뜨거운 거 위에. 그래서 이게 안정화되면서 계속 유지된다. 뭐 그런 개념이거든. 자. 온도성 층화 형성. 그래서 여기는 온도성 층화라는 게 긍정적으로 이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게 문제인 거지. 애슐의 UFAD 가이드 2013의 주요 내용. 너무 머리가 아프잖아요. 갑자기 이걸 그러니까 왜냐면 이걸 선택을 하려고 해. 나 선택을 하겠지. 하려고 하는데 3번에 이게 선택을 붙잡죠, 당연히. 이게 뭐지? UFAD가 뭐지? 언더플로우 에어 그잖아요. 발음이 안 좋아. 언더플로우, 그죠? 바닥 공조에 대한 애슐의 가이드란 말이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지금 제가 이거 오늘 이 시험 문제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애슐의 특강 해야 될 상황이에요. 애슐의 특강. 그죠?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있어. 이게 있어. 있단 말이야. 책 같은 거 있어, 옛날에. 제본책, 보지도 않는 거. 그죠? 있단 말이야. 있어요, 몇 권. 근데 어디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거 갖고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번역해갖고, 그죠? 네. 자, 여튼간, 그건 그거고. 여튼 애슐입니다. 애슐. 자, 옆에. 자, 다음 페이지. 자, 보면. 자, 애슐의 UFAD 가이드. 그죠? 네. 온도성 층화 설계.
냉방부와의 분리, 뭐 바닥 플레임 설계 및 기밀성, 공기 분배 장치, 그다음에 시공 및 시운전 뭐 돼 있는데 네, 그냥 한번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고 넘어갑니다. 요거는 기출이 됐던 유형이죠. 그죠? 네. 건축물 예적 설계 기준에서 규정하는 다음 사항 설명해라. 바닥 방습층의 정의. 요거는 기출이 됐던 내용이에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30과 24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바닥 난방의 단체 설치. 요거는, 기억이 안 나죠? 요거는 이제, 법규상 있는 건데, 뭐 중간층은 몇 프로 설치하고 최상층은 몇 프로 설치하고 뭐 중간에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죠? 단열재 관련된 거를. 그다음에 3번은 또 우리가 기출됐던 거고요. 그죠? 3번에 기밀 및 결로 방지가 관계된 거 다 기출됐던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다 잡았을 거다. 이 문제는 다 잡았다. 왜냐하면 다른 문제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넘어갑니다. 3번 사이포닉. 그죠? 사이포닉 우수 배수 시스템. 이건 아무 말도 아니야. 이게 뭐냐면 사이포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사이폰 현상을 이용한 우수배수인데, 그죠? 그럼 이게 그 사이포닉 우수배 시스템에서 베르누이 방정식의 적용과 부합 형성 원리를 설명하고 배관 내 허용 부합의 기준 및 초과 시 발생하는 문제 무지하게 복잡하죠. 근데 아무 문제도 아닌 거야. 이게 사이포닉이라는 말을 일단 사이포닉이라는 말을 지워봐. 사이포닉이라는 말을 없다고 생각해봐. 사이포닉이 없이 우수배 시스템에서 베르누이 방정식의 적용과 부합 형성 원리 설명하고 이러면 문제가 쉬워져 바로. 왜 그러면 이게 우수에서 어디 갔어? 어디? 여기 봐봐요. 여기 옥상이야? 여기 우수관이야. 그럼 우수관으로 여기서 비물이 내려올 거 아니야?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럼 내려오면은 얘가 속도가 빨라져, 느려져? 빨라지면은 부합이 생성돼, 정합이 형성돼. 그럼 부합이 형성되는 거야. 빨라지니까 압력이 낮아지잖아요. 동압이 늘어나고.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 베르누이 정의 또 뭐냐면 정압이 줄고 부합이 커진다. 뭐 이런 내용 하는 거야 지금. 위치압이 작아지고 그 내용이란 말이야. 그 사이폰이란 말만 없으면 이 문제 풀어. 근데 사이폰이란 말이 딱 등장하면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나온단 말이야. 사이포닉은 지금 일반 배수하고 다른 게 뭐냐면 만수가 있다는 거야. 만수, 사이폰. 굴곡이 있고 중간에. 사이폰. 자, 그래서 배수 능력을 촉진한다는 거거든요. 사이폰 원리를 이용해갖고. 자, 교재 한번 봐봐요. 베르누이 방정식. 자, 큰 제목 1번에 사이폰이 우수배 시스템에서 베르누이 방정식의 적용 및 부합 형성 원리에서 베르누이 방정식 적용에 동그라미 1번. 사이폰이 우수배 시스템은 지붕의 빗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배출하기 위해 베르누이 방정식과 사이폰 원리를 이용하는 특수 배관 시스템이다. 여기서 사이폰 원리라고 하는 거는 굴곡, 만수, 그 다음에 수도차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사이폰은 근데 대부분 그냥 일반 우수관으로 생각하고 풀어도 전혀 문제가 안 돼 이 문제. 자, 그래서 이런 유형 사이포닉 아마 이 사이포닉이라는 말 때문에 아마 선택하기가 어렵지 않았나, 그죠? 선택했나요? 대단합니다. 네? 우수하고 있대. 사이폰 우수하고 있대. 이번에 느낌 좋은데요? 네 문제 중에 네 문제 다 풀었나요? 문제 다 푸셨나요, 이거 다? 그게 좀 에러네. 그죠? 자, 오케이. 됐고. 자, 넘어가서 문제 4번. 야, 요 문제가, 요 문제 열수비 정의하고 데이터 센터와 대규모 공연장 등 실무 상황에 따른 열수비 변화를 공기 선도상의 상태 변화 경로 나타내고 열수비가 기기 선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죠. 문제 무지하게 어려운 건데 이거를 우리가 16일 날 요거 필기 시험 보는 날 16일 날 건축개설비 면접을 봤거든요. 면접 봤더니 면접 때 이 질문을 했어. 면접 때 이 질문이 나왔어. 그래갖고 요게 수직으로 올라갑니까? 이렇게 올라갑니까? 이걸 물어봤단 말이야. 선도상에서. 딱 그 문제 딱 나왔다. 딱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데이터 센터는 현열부 아니야, 현열부야. 그 열수분 변화량이 습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하는 거야. 그냥, 습도 변화 없이. 교재 보세요, 교재. 보면 그쪽으로, 그죠? 여러분들 봤을 때 이쪽이겠지? 그 다음에 우리 어디야? 공연장은 사람이 많잖아, 그 안에. 그러니까 잠열 비율이 커갖고 어디? 열수비가 습도 변화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간다. 자, 그런 뜻이 갖고 있다. 이게 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열수 분비가 이렇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 센터의 열수 분비 변화가 저타, 데이터 센터의 그 공연장 열수 분비가 이렇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 열수 분비가 이렇게 변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 이거지? 응? 데이터 센터는 엔탈피의 변화를 누가 좌우한다? 건고 온도가 좌우하는 거고, 건고 온도가 좌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공연장은 전체 엔탈피의 변화를 절대 습도가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스콩선도 옮겨요. 열수분비라는 말은, 열수분비 말은 델엑스분의 델타 엔탈피잖아. 그죠? 여기서 델엑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저거는 델엑스가 작잖아. 그죠? 그리고 얘가 커지잖아.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간다고 얘기를 해. 열수분비가. 쟤는. 그 열수분비 우리가 있잖아.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동그라미 여기. 그럼 여기 절로 가면 막 무한대로 가. 이렇게 좀 무한대로 가는 거야, 지금. 무한대로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는 델엑스분의 델H가 델엑스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 같이 올라가. 얘도 얘는 그래서 1에 가깝겠네. 1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그래서 면접장에서 무한대일 때와 1일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그려봐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오케이? 그죠? 네. 자, 됐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설명할 게 나오니까 너무 흥분스러워. 계속 벗기만 있다가. 그죠? 네. 넘어가요. 네, 넘어가고. 자, 근데 문제 5번 보면은 기계에서 유지관리 기준에 따른,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면 법규 문제 같은데, 이거 법규 문제가 아니에요. 기계에서 유지관리 기준에 따른 성능 점검 수행 시 다음을 설명해라. 생 노가리 문제란 말이야. 설비별 주요 부적합 사례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현장 개선 방안. 이게 뭐야, 갑자기. 기계에서 유지관리에 따른 성능 점검 수행 시 다음을 설명하라고 설비별 주요 부적합 사례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현장 개선. 이게 뭐 그냥 막 쓰는 문제야. 그러니까 점검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이건 점검 과정에 안전사고가 심하게 물론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점검 상황에서 발생하기가 그렇게 막 엄청 발생이 될 것만큼 점검을 심하게 하지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뭐, 고소 작업을 한다거나 그런 건 거의 없거든. 뭐, 기껏해야 좀 약간 높이 올라가는 게 어디? 저수조? 저 정도? 그리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없는데 이렇게 문제 났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 쭉 쓰면 되겠죠. 뭐, 여러 기기는 뜨거우니까 만지면 화상이 있고, 뭐, 이런, 뭐, 그런, 그런 것들. 송풍이 가까우면 진동, 뭐, 이렇게. 네, 그런 내용 써. 생 노가리다. 자, 넘어갑니다. 자, 문제 6번. 이건 정말, 제가 이거 예전에 이제 트랜스가스법이라고 그래서, 트랜스가스법을 계속 예상 문제 넣었었단 말이에요. 그 예전 엄청 초반기에 강의할 때 이 강의를 했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러면 가스 추적법의 트랜스가스 추적법 같은 경우에, 자, 뭘 측정하는 거야? 공기 유동을 측정하는 거거든. 공기 유동을 측정하는 거야. 유동을 측정하는 건데, 유동을 측정하면 동시에 기밀까지. 예, 기밀까지. 그래서 공기가 어떤 식으로 유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흐름을 보는 거거든. 가스 추적법이라고 하는 게. 네, 그래서 요거는 주로 실무 실험은 아니고 대학원 실험이야. 보통 대학원 실험. 자,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과 실내 공기 질 확보를 위한 환기 성능 정량평가법에 대해 설명해라. 가스추적법의 세 가지 추정 원리, 농도 감세, 일정 주입, 일정 농도법. 이걸 만약에 이번에 가고 푸셨다. 이걸 만약에 이 문제를 이거 풀었다. 자신 있게. 그것도 이상한 거야. 매우 이상한 거예요. 매우 이상한 거란 말이야. 대학원을 어제 졸업했거나, 그죠? 예, 지금 현재 대학원을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현재 교수님이시거나, 뭐 그 정도 아니면은 거의 이거는 실험용이기 때문에 실험. 예. 대학원에서 현장 실험할 때 딱 쓰는 거거든. 예. 현장 그 실험할 때.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내용 읽어보면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예, 어려운 거 없고 압력차법 돼 있는데, 자, 거기 한번 볼게요. 가스추적법의 세 가지 추정 원리 중에서 가스추적법 세 가지 추정 원리 농도 감세법만 한번 볼게요. 실내 추적가스를 일정 농도로 분포시킨 후 주입을 중단하고 시간에 따른 농도 감소를 측정하여 환기율을 계산한다. 그죠? 농도가 감소하면 환기가 많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번 압력차법. 정의만 볼게요. 건물 외피에 팬을 설치하여 인위적 압력차를 생성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유량을 측정하여 외피 기밀성을 평가하는. 그러니까 그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유량을 넣고 있는 거죠. 근데 유량을 그 압력을 유지하는데 유량이 더 많이 소모되면 그만큼 새고 있는 거지. 그죠? 네, 그 내용. 자, 넘어갑니다. 자, 3번, 3교시. 자, 2교시까지 딱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어렵게 원래 안 나온다. 아, 그러니까 건축해설비서 이렇게 원래 어렵게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에 특이한 거야. 이건 특이한 경우예요. 특이한 경우. 특이한 경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고 처음 이번 아직 시험 안 보신 분들은 이번에 처음 한번 시험 보신 분들은 이건가 싶으신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이런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야. 원래 일반적인 스타일이 아니야 지금 이게. 예?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자. 좌절보다 포기할까 봐. 포기하고 공존행동으로 옮기고 막 이럴 거 아니야 지금. 그죠? 그럼 이분이 또 공존행동 가서 또 시험 출제해. 그러면 또 거기에 또 원래 그런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자, 3교시 서술. 자, 요거 이제 자 물분매 계통의 TAB 수행 절차에 대해 다음 설명하죠. 이거 다 풀었을 거야 아마. 이 문제는 그나마 우리가 준비사항 예비점검 시험비 조정 뭔가 쓸말이 있어. 그렇죠? 네, 이거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이것도 법규 문제예요. 딱 정해져 있는 문제. 냉동기와 냉각탑 유지관리 점검 항목 중 다음을 설명해라. 외관 항목, 운전 항목, 안전 항목. 이걸 어떻게 써? 근데 이거는 이게 딱 법규에 나와 있지만 이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외관, 운전, 안전에 대한 냉동기와 냉각탑에 대한 거를 대략 썼을 거야. 몰라도. 그럼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가 기준이나 법규는 우리 일상적으로 최소한의 도덕 이런 얘기 하잖아요. 최소한의 도덕. 그 도덕을 갖추고 있으면 대부분 쓸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법규가 우리가 하는 거에 우리가 실무에서 하는 거에 실무가 이만큼이라고 하면 법규는 요거거든요. 법규 요거란 말이야. 그래서 법규가 왜 힘든 거냐면 나는 이렇게 많이 뭘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이거를 쓰라고 딱 하니까 타겟돼 갖고 그게 어려운 거거든 법규가. 지금 이제 외관이나 점검 항목이나 이런 거가 딱 이렇게 타겟이 돼 있는 거야 지금. 요 법규 안에 요만큼이 타겟돼 있는 건데 원래 외관 그 다음에 뭐 운전 안전이 그 법규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훨씬 많은 걸 해요 실무에서. 그 많은 걸 써 그냥. 많은 걸 쓰란 말이야. 그러면 점수가 나와 어느 정도. 쓴 거 안에 다 숨어 있단 말이야 이 법규 내용이. 자, 넘어가요. 자, 3번. 이 문제는 100% 선택. 그죠? 공조기 냉각 가열 코일의 성능 지표인 콘택트 팩터와 바이패스 팩터에 대해 다음 설명하시오.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싹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죠? 네. 오케이. 네, 됐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 여기, 이 몇 교시죠, 지금? 3교시? 3교시 괜찮네? 네. 3교시 괜찮아요. 문제 4번도 괜찮아. 탄소 중립 신호를 위한 건물 에너지 절감 전략으로 디지털 트윈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에너지 최적 제어 기술에 대해 다음 설명하시오. 디지털 트윈과 인공지능의 정의. 다 알잖아. 그 다음에 건축물 에너지 최적 제어 시스템의 구성 요소. 그냥 막 노가리죠, 이거. 그 다음에 에너지 최적 제어 핵심 기술, 기대 효과, 생노가리 다. 막 쓰는 문제야. 분량 3페이지 채우면 점수 나오는 문제. 근데 저는 AI가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사실은. AI가. AI가 어떻게. 그지 아시면 돼요. 좀 알고. 네, 알고. AI가 되게 잘하게 생겼는데, 그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 요거는 이제 그 예상이 됐던 문제였고, 아마 준비하신 분들은 다 푸셨을 거예요. 이거 3교시는 괜찮네. 3교시는 욕할 것만 아니네. 그죠? 지금까지 욕한 거 아닙니다. 네. 건설공사 중 적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하시오. 설계 변경 및 계약 금액 조정 사유, 설계 변경 및 계약 금액 절차 및 단가 적용 기준,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 요건. 요거는 이제 보통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네, 돼 있어. 이건 계속 모의고사도 내고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2교시 끝나고 많은 분들이 가셨을 것 같은데 안 가고 3교시 버텼으면 약간의 희망을 갖고 자, 어쩐지 그 시험 끝나고 나오셔가지고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목소리가 밝아요. 근데 시험 문제를 받았더니만 제가 1, 2교시 보니까 목소리가 밝을 수가 없거든. 근데 밝더라고. 보니까 3교시가 좋았네. 그죠? 자, 4교시. 자, 4교시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최근 AI 및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로 인한 데이터 센터 고밀도화가 가속되고 있다.
데이터 센터 공조 시스템 계획 시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렉당 부하 밀도에 따른 냉각 공간의 국소와 단계별 분리 및 시스템 선정 기준. 자, 룸, 로우, 렉, 그 다음에 침 레벨 방식별 공조장치 구성 및 부하 밀도에 따른 열교환 매체 선정 기준. 이게 뭐예요? 못 풀죠? 못 푸는 문제야. 못 푸는 문제. 자, 그 다음 2번 문제. 냉각탑 방식별 수질오염 장애 및 냉각성 유지 대책. 이라고 해놓고, 요렇게까지 문제 내놓고 옆에 가로치고 풀 때 요렇게 풀으라고 또 나왔어. 유형별 열교환 특성 비교 및 전열 효율 저하 방지를 위한 수처리 관리 방안을 여기 포함시켜서 풀으라는 거야. 이런 문제는 처음 봤어요, 제가. 그죠? 자, 에너지 효율 지표 최적화 계획 및 또 애쉬레 TC 9.9 온습도 권장 범위 확대 공조 시스템에서의 권장 범위 확대됐대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기계 설비 측면 에너지 절감 방안 및 환경 기준 완화가 시스템 효율에 미친 영향 관점을 풀라는 거야. 논문을 쓰라는데 논문 쓰라 논문. 이게 논문에 주제를 적고 밑에 소주제를 적는 그 습관. 논문의 주제와 소주제 가로치고. 그러니까 제가 그 출제자분들을 항상 존경하고 되게 경외하는 편인데 이거 되게 존경스러워요. 근데 우리 기술사 문제는 이렇게 내시면 풀기 어렵습니다. 네, 우리는.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우리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냈으면 보실 것 같아. 근데 기술사를 너무 높게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이것까지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네,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넘어가야 돼요.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근데 거기 보면 그 단계별 분류의 단계 있잖아. 룸 레벨, 그 다음에 로우 단위, 그 다음에 렉 단위, 칩 단위. 요거에 대한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는 좀 공부를 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앞으로. 요거는 나올 수 있어요. 추가로. 나중에도. 애쉬레는 나오기 쉽지 않고. 자, 됐고. 넘어가서, 2번. 이것도, 근데 이거는, 봐봐요. 위생기구 트랩의 봉수 파괴 현상 중 자기 사이펀 및 유도 사이펀 적용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오케이. 좋네. 편하네. 자기 사이펀과 유도 사이펀 작용의 정의 및 발생, 오케이. 좋아. 여기까지 좋아. 배관 형상에 따른 S트랩과 P트랩, 자기 사이펀 취약성. 여기까지 괜찮아. 아주 괜찮아. 3번. 배기 통기 설비 설계 기준에 따른 KDS 313025에 따른 트랩 웨어에서 통기관 접속 전까지 허용 거리 제한 개념 및 봉수보 대책. 이것도 벙 뜨잖아. 그럼 여기서 뭘 지워야 되냐면 그냥 KDS란 말 다 빼. 그냥 배수 통기 설비 설계 기준에 따른 트랩 웨어 통기관 접속 전까지의 허용 거리 제한 개념이라는 무슨 말이야? 제한 및 봉수보호 대책 그냥 개념 빼고 그러니까 우리가 풀 때 그냥 긍정적으로 풀려면 그러니까 제한이 걸린다라는 거거든. 어느 정도 거리를 띄우고 해야 되거든. 우리가 뭐 배관의 간격의 2배를 띄워라 뭐 이런 얘기 있단 말이야. 그죠? 네, 그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거 빼고는 나머지가 하나도 걸릴 게 없는 문제야. 근데 이 문제는 선택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다른 문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오케이? 네. 자, 그래서 그것만 볼게요. 그 기준만. 제한 개념. 넘어가서 3번에 제한 개념 나오죠? 트랩의 유출구로부터 공기를 공급해주는 통기관 접점까지의 수평거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허용거리가 규정된다. 뭐 배관경이 40일 땐 0.6m, 65일 땐 1.2m, 100일 땐 3.0m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제 배관경의 2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대략적으로. 자, 오케이. 됐습니다. 자, 넘어가고 노가리. 네, 노가리 문제. 기존 건축물 에너지 절약 방법에 대해 다음을 설명하시오. 이 생노가리 문제. 이 문제는 무조건 풀고 무조건 많이 적어야 돼. 네, 공조, 위생, 반송, 설비 막 적을 수 있어요. 답이 없는 문제. 자, 넘어가고 4번. 이것도 답이 없는 문제죠? 답이 없는 문제야. 기계설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재해에 대해 다음 설명해라. 제유형별 위험요인, 기계설비공사 작업 단계별 안전대책, 고소작업대 사용 시 안전수. 이거 다 풀 수 있어. 상상력으로. 그죠? 자,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서. 이 문제가 애매한 거야, 이 문제가. 이 문제가 법규 문제거든요. 5번이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 수행 지침에서, 자,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 사용자재 검수 관리인데, 이게, 법규에 딱 요 항목, 그 조항이 나와 있어. 57조가 사용자재 적정성이고, 58조가, 사용자재 검수 관리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 쓰는 건데,
이 법규를 알고 시험장에 갔다. 여러분이. 그 이상한 거야. 그게 이상한 거라고. 가면 이게 시험장에 그냥 가는 거지. 가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라는 그냥 우리 노가리를 치는 거야 그냥. 아까 얘기했죠? 우리 적정성 사용자재가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적합하냐 이거를 검토하는 이만큼의 포지션이 있어요. 그 중에 법규에 나온 게 이만큼이란 말이야. 그 적는 거야 이렇게. 최소한의 도덕이니까요. 최소한의 도덕.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죠? 근데 여러분이 도덕이 없다. 그럼 못 적는 거지. 아는 게 없다. 못 적는 거야 그러면. 도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적으세요. 이런 문제는. 아까 못 적는 문제가 뭐죠? 적을 수 없는 문제가 뭐야? 아까 딱 못 적는 거. 아까 봉수의 거리 제한 이거는 거리를 딱 적어야 되거든. 그런 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거는 잡아서 가는 거예요. 네. 오케이 넘어가고. 오 기출 문제입니다. 이거는 개출이 됐던 거죠. 기계설비 기술 기준 기술 기준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 관리를 고려한 설계 기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해라. 기계 실내 유지 관리 공간, 그 다음에 피트 내 배관 및 덕트 이격 간격, 그 다음에 샤프트 내 배관 및 덕트의 설치 간격. 이거는 기출됐던 문제죠. 공부할 과이죠. 그래서 4교시도 어느 정도 버틸만 했다. 아마 1교시와 2교시에서 집에 갔어요? 안 갔고 집에 시험 안 봤다. 아예 한 번도 시험 안 봐봤어요? 건축기계? 건축기계. 이렇게 안 나온다 이거예요. 이렇게 안 나온다. 걱정하지 마. 시험 보셨나요? 거기 봤습니다. 아 어떤 느낌이셨어요? 처음 봐가지고. 아 처음 봤어. 처음 봤으면은 이게 비교군이 없죠. 그러니까 2번 이상, 3번 정도 보신 분들은 이게 뭐냐 싶을 정도의 어떤 시험이었어요. 자, 그냥 그렇다.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는 한마디로 그냥 건축 기계설비 법규기술사다. 법규기술사. 그리고 애쉬레 등장. 깜짝 놀래 애쉬레 등장. 그러니까 애쉬레가 지금까지 안 등장한 건 아니에요. 예전에 애쉬레가 언제 등장했었냐면 2017년? 2018년? 요때 애쉬 한번 등장했어. 그때 애쉬 등장했던 게 뭐냐면 우리 공기량 이게 뭐죠? 1시간당 환기량 해갖고 25cmh. 우리가 뭐 일반적인 시설에서 25cmh로 환기한다. 시간당 25 세제곱미터 바우만큼의 환기량을 갖는다. 라고 하는 이게 지금 이제 요게 달라졌죠. 달라졌는데 그 당시에는 요걸 썼단 말이야. 그럼 요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애쉬레이에서 계산 기준을 줬단 말이야. 뭐 17리터 per hour에다가 뭐 바깥은 1000ppm이고 안은 뭐 300ppm 제한이 걸려 있고 해갖고 그걸 계산해 보면은 24점 몇이 나오고 그래서 25cmh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일반적인 환기량을 짠다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시험에 나왔었어 한번 예전에. 응? 그래서 그건 오케이. 우리 실무적으로 보는 거니까. 오케이. 네,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걸 애쉬레 90 하면은 힘들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요렇게 어렵다기보다 이런 유형으로 나오는 시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요 시험에 관련해갖고, 요 시험에서 보셨는데 느낀 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응. 저렇게 계산식 하는데 네. 그냥 저렇게 안 쓰고 그냥 수치로만 다 써가지고 그냥. 그럼요. 상관없습니다. 수치로만 써도. 이게 요 식을 안 썼다는 거잖아요. H1, H2고 뭐 안 써도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그 과정이 있냐 없냐와 그다음에 요걸 봐요. H4 75 그다음에 효율 0.1 16.67 요게 있냐 없냐를 딱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과정을 다 보진 않아요. 과정을 썼구나. 그다음에 답을 요걸 썼구나. 딱 그래요. 그죠? 네. 그러니까 채점이 효율하죠. 또 질문사항. 3교시 6번 문제. 3교시 6번 문제 제가 안 했어요? 3교시 6번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거 왜 안 했을까? 3교시 6번 문제. 예리합니다. 몰랐죠? 3교시 6번 문제 가봐요. 이런 적도 처음이네. 하도 흥분해갖고. 그죠? 3교시 6번 문제 중앙식, 강제순환식, 급탕설계, 급탕감이, 환탕간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이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급탄과는 뭐랑 똑같이 하면 급수관하고 똑같이 해. 급수관하고 유사하게 우리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구 급수단위나 이런 것들 급탕단위, 그러니까 기구당 소요되는 급탕단위를 갖고 동시사용량하고 마찰선도에서 뽑아갖고 관계를 뽑는 거고, 그리고 이제 환탄관 같은 경우는 뭐가 메인이냐면 이렇게 돌면서 얘가 어떻게 되는가? 열을 뺏기죠. 손실열량.
요 손실량을 기준으로 해갖고 광경을 뽑아. 얘는. 그죠? 그래서 그게 좀 다르다라는 거. 그게 메인이고, 그 과정에서 광경산정 주요 공식은 유량계산식, 수한유량, 환탄광계산식, 그 다음에 광경산정식. 요 세 가지가 보통 쓰이고, 그리고 설계기준값은 허용유소. 요 기준마다 다 천차만별인데 급탄관이 좀 환탄관보다 훨씬 빠르죠. 한 2배 정도 빠르고, 마찰 손실은 한 10에서 40mm 악화. 그 정도. 그 다음에 최소 간격은 급탄관 15, 환탄관이 오히려 원래 급탄관이 더 두껍거든요. 그 저기에서는. 근데 최소는 환탄관이 더 작아요. 더 커요. 최소는 환탄관은 환탄관이 최소는 더 크다. 그죠? 근데 일반적인 크기는 설계될 땐 최종적으로는 뭐죠? 급탄관이 더 크게 설계가 되죠. 자, 그리고 허용 온도 강화는 5에서 10도 정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 정도 됐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네. 이거 안 하고 있으면은 또 이게 막 댓글로 막 달릴 수 있는 건데, 네, 감사해요. 네. 자, 여튼간 그 시험 보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런 유형은 참 만나보기 쉽지 않은 유형인데, 1교시, 2교시 버티고 3교시, 4교시까지 갔으면 한번 해볼만 합니다. 왜냐면 3, 4교시 때는, 뭔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었어요. 자, 여튼간 이렇게 마무리하고 2교시는요 좀 지나서 오리엔테이션 좀 하고, 모의서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리고 오늘 다반차별화 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 오시죠. 네.